1부터 4까지 대입하면 돼. 1 대입하면 2 대입하면 3 대입하면 4 대입하면 얘도 1 대입하면 2 대입하면 3 대입하면 4 대입하면 1 대입하면 2 대입하면 3 대입 4 대입. 물론 이것들은 약분까지 좀 해주면 좋겠고, 이렇게 첫 번째 항이 1, 두 번째 항이 8분의 1, 세 번째 항이 27분의 1, 네 번째 항이 64분의 1. 보이면 풀리고 안 보이면 못 풀어. 2랑 8의 관계, 3과 27의 관계, 4와 64의 관계. 얘의 세제곱이야 다. 됐죠? 따라서 n번째 항은 n의 세제곱 분의 1이 될 것이야. 따라서 an은 n의 세제곱 분의 1이라고 추측할 수 있어. 두 번째, 첫 번째 항이야. 두 번째 항이야. 세 번째 항이야. 네 번째 항이야. 우리가 열 번째 항을 추측하면 열 번째 항은 10 곱하기 11이라고 쓸 수 있을 것 같아. 따라서 n번째 항은 n 곱하기 n 더하기 1이라고 쓸 수 있겠지. 우린 그 n번째 항을 an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n번째 항은 n 곱하기 n 더하기 1. 얘가 바로 n번째 항 an을 추측한 거야. 알겠죠? 자, 3번. 등차 수열 5씩 커졌네. 5 커졌으니까 8이지. 끝. 얼마 커졌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서 2분의 1을 뺐네. 여기서 2분의 1 빼니까 2분의 1일 것이고, 여기서 또 2분의 1 빼니까 마이너스 1이겠네. 됐죠? 자, 일반항을 구하래. 일반항은 공차만 알고 있으면 돼. 공차가 3이니까 첫 번째 문제의 일반항은 an은 3n으로 출발해야 돼. 그런데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1이니까 n에다가 1을 대입했을 때 답이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돼. 근데 현재 1을 대입하면 3이니까 뒤에 빼기 4가 되면 마이너스 1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1을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1이 나오도록 내가 조절을 했어. 이게 바로 일반항이야. 자, 두 번째. 공차가 현재 마이너스 6인 거 확인했어. 공차가 마이너스 6이므로 an은 마이너스 6n으로 출발해야 되는데 첫 번째 항이 5야. 첫 번째 항이 5라는 건 n에다가 1을 대입하면 5가 나와야 돼. 현재 n에다가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6이고 뒤에다가 몇을 더해야 5가 나오냐면 뒤에다가 11을 더해야지 5가 나와요. 그래서 an이 요게 나와. 됐죠? 자, 5번 문제 볼게. 공차가 마이너스 4야. 따라서 an은 마이너스 4n으로 출발할 건데 첫 번째 항이 70이기 때문에 n에다가 1을 대입했을 때 70이 나와야 돼. 그래서 여기 더하기 74가 들어가면 돼. 이게 일반항이야. 근데 열 번째 항 10항 구하라는 건 n에다 10을 대입하라는 거고, n에다 10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40 더하기 74이기 때문에 정답이 34가 나와요. 그래서 A10은 34야. 마이너스 6이 몇 번째 항인지 구하래. 우리한테 항의 넘버를 물어보는 거. 항의 넘버를 물어보는 문제는 이렇게 문제 푸는 거야. an이 마이너스 6이 나왔다 이거야. an이 마이너스 6이 나왔다. 따라서 마이너스 n 더하기 74를 했더니 마이너스 6이 나왔다는 얘기고,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4n이 마이너스 80이 나와. 따라서 n은 20이 나와요. 그래서 얘는 20번째 항이야. 20번째 항, 20항 이렇게 해주면 돼요. 됐죠? 자, 6번 문제 볼게. A2는 우리가 A 더하기 1D라고 쓰기로 했고,
A8은 A 더하기 7D라고 쓰기로 했어. 그럼 위에 거 아래 거 빼버리면 마이너스 6D는 마이너스 18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D는 3이 나와. D가 3이기 때문에 우리는 일반항을 구할 수 있어. 일반항은 3n으로 출발할 거고 두 번째 항이 8이기 때문에 n에다가 2를 대입하면 8이 나와야 돼. 현재 n에다가 2를 대입하면 6이니까 뒤에다가 더하기 2를 해주면 2를 대입했을 때 8이 나오게끔 조절할 수 있죠. 정답이 AN은 3n 더하기 2야. 자, 7번 문제 볼게. 세 번째 항이 81이고 일곱 번째 항이 73이래. 세 번째 항이란 우리가 A 더하기 2D라고 쓸 거고 걔가 81이고 일곱 번째 항은 우리가 A 더하기 6D라고 쓸 거고 걔가 73이야. 위에 거 아래 거 빼버리면 마이너스 4D는 8이 나와요. 따라서 D는 마이너스 2가 나와. 공차가 마이너스 2이므로 일반항은 마이너스 2n으로 출발할 건데 세 번째 항이 81이므로 n에다가 3을 대입하면 81이 나와야 돼. 현재 n에다 3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6이 나오고 뒤에 어떤 짓거리를 해야지 81이 나오냐면 뒤에 더하기 87이 필요해요. 이게 AN을 구한 거야. 따라서 AN은 마이너스 2n 더하기 87이야. 두 번째,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항이 몇 번째 항인지 구하라는데 마이너스 2n 더하기 87이 처음으로 0보다 작은 걸 구하래. 이 부등식을 풀면 되고 우리는 마이너스 2n은 마이너스 87이다. 양변 마이너스 2로 나누면 n은 43.5가 나와요. 그리고 부등호 방향은 내가 마이너스로 나눴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은 바꿔야 돼. 따라서 n은 44부터 음수가 나오기 시작해. 실제로 마지막은 검토하면서 확인해 주는 거야. n이 44가 정답이니까 n에다가 43을 대입한다면 실제로 43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86이기 때문에 얘는 1이 나와. 근데 n에 44를 대입한다면 얘는 마이너스 88이므로 처음으로 음수가 나오는 게 확인되는 거 보고 얘가 정답이 44항이다 라고 써주시면 되세요. 됐지? 자, 8번 문제 볼게. AN이 n에 대한 1차식인 수열. 그러면 AN이 현재 PN 더하기 Q인데 요게 등차 수임을 증명해보래. 증명하는 방법은 n에다 1을 대입하면 P 더하기 Q고 얘가 A1이고 n에다 2를 대입하면 2P 더하기 Q고 n에다 3을 대입하면 3P 더하기 Q인데 얘는 첫 번째 항에서 두 번째 항을 가기 위해선 더하기 P가 필요하고 두 번째 항에서 세 번째로 가기 위해선 더하기 P가 필요해. 이런 식으로 우리가 n 플러스 1번째 항을 가기 위해선 n번째 항에다가 P를 더해야 돼. 우리는 이거를 등차 수열이라고 부르고 그때의 공차를 우리가 P라고 불러. 뭐 요 정도로만 우리가 증명하시오가 만약에 나온다면 물론 서술형이 없기 때문에 나오지 않겠지만 얘는 이런 식으로 확인만 해주시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만 써주시면 돼요. 그냥 굳이 막 점화식으로 쓸 이유는 없어요. 알겠죠? 자, 다음 수열이 등차 수열이래. 그러면 x가 가운데에 껴있어. 그러면 x는 등차 중항이야. 따라서 가운데 거에 2배를 하면 양 사이드의 합이 나와. 그래서 x는 4야. 마찬가지 y도 가운데에 껴있기 때문에 가운데 거에 2배를 하면 양 사이드의 합이 나와. 그래서 y는 16이야. 자, 그 다음 x, y, z인데 지금 y는 가운데에 껴있어. 센터야. 따라서 가운데의 2배는 양 사이드의 합과 같기 때문에 6이야. 따라서 y는 3이야. y가 3이기 때문에 얘는 이런 식으로 써줄 수 있고 이제는 x도
가운데에 껴있어. 그래서 가운데에 2배를 하면 양 사이드의 합이라서 x는 8이고, 마찬가지 z도 가운데에 껴있어. 그래서 2배의 z를 하면 양 사이드의 합이기 때문에 z는 마이너스 2가 나와요. 최대한 등차 중앙을 이용해서 한번 풀어봤지만, 물론 우리는 센스껏 그냥 풀어도 상관이 없지. 예를 들어서 이게 d 더하기 d 했는데 여기서 플러스 12가 됐으니까 얘는 6씩 더하면 되는 거나, 이렇게 간단하게 풀어도 상관이 없어요. 마찬가지 여기서 d가 하나, 둘, 셋, 4개 4개의 d를 더했더니 우리가 마이너스 20을 했기 때문에 d는 마이너스 5라는 걸 구할 수 있고, 그래서 계속 5씩 빼면 된다. 따라서 x는 8이다, y는 3이고 z는 마이너스 2고,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것도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어쨌든 간에 등차 중앙을 이용해서 문제 푸는 걸로 한번 풀어봤어요. 일단 됐죠? 자, 10번 문제 볼게. 자, 이 문제는 작년도 문제 중에서 질문이 꽤 많이 나왔던 문제야. 자, 볼게. 안쪽부터 차례대로 이 트랙 길이에 대해서 A1부터 A9까지 이렇게 표현하겠다는데, 자, A3은 415.7, A7은 447.1이래. 자,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될 건 A1부터 A9까지가 도대체 무슨 수열인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게 제일 우선순위인데, 어떤 수열을 의미하는 건지. 그래서 봐봐. A1이라는 게 뭐냐면 이 검은색 길이야. 이 검은색 길인데, 한번 요거는 눈으로 한번 봐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직선도로야. 직선주로. 이 직선주로에선 길이를 뭔지 모르기 때문에 A라고 할게. 그럼 여기도 직선주로야. 여기도 A야. 됐죠? 그랬을 때 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내가 뭔지 모르겠지만, 이 길이를 만약에 B라고 한다면 여기 이 둥글둥글한 부분, 그 다음에 이 둥글둥글한 부분, 이 둥글둥글한 부분 두 개를 합치면 지름이 B자리인 원의 둘레가 나와. 여기까지 이해했지? 그러면 결국에 첫 번째 이 검은색으로 된 트랙의 총 길이는 일단 직선주로가 2개 있기 때문에 A1은 A가 2개야. A 길이가 2개고, 그 다음에 B 곱하기 파이야. B 곱하기 파이야. 여기까지 이해했지? 그 다음에 내가 여기 지금 주로의 폭, 다른 말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 요 조그만 길이를 내가 K라고 한번 해볼게. K라고 하면 지금 두 번째 길이가 빨강색인데, 이 빨강색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직선주로는 길이가 변하지 않아. 여기 똑같이 A이고 여기도 직선주로는 똑같이 A야. 직선 길이는 다 똑같아. 빨강색이든 파랑색이든 주황색이든 직선 길이는 다 똑같아. 근데 뭐만 좀 다른 거냐면 이 둥글둥글한 이 곡선 거리가 좀 다른 것 뿐이야. 곡선 거리가 다르고, 이 곡선 거리는 이번에는 빨강색의 곡선은, 다른 말로 이 원의 둘레는 지름이 뭐가 나오냐면, 지름이 B에다가 2K만큼 더한 게 지름이 나와. 오케이? 원래 지름이 B였는데 거기다가 K 2개를 더해버려. 그게 새로운 지름이 나와. 알겠죠? 따라서 두 번째 길이는 어떻게 구하냐면, 직선주로 2개는 똑같은데 지름의 길이가 B 더하기 2K 파이가 돼버린 거야. 이렇게 한 개만 더하고 마무리 지을게. 자, 세 번째 길이는 파란색의 길이도 마찬가지. 직선주로는 똑같이 A야. 여기도 A고. 그런데 파란색의 둥글둥글한 부분, 이 파란색의 이 원의 둘레의 길이는, 얘는 지름의 길이가 여기도 또 K만큼 더 늘어난 거야. 똑같이. 그럼 K가 2K니 총 4K가 된 거야. B에다가 4K를 더한 게 지름이 돼버려. 됐죠? 그래서
파란색의 지름의 길이가 b 더하기 4k가 돼버려. b 더하기 4k. 그래서 세 번째 길이는 2a에다가 더하기 b 더하기 4k 파이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거를 조금 더 예쁘게 쓴다면 얘는 그대로 2a 더하기 b 파이라고 쓰면 되는 거고, 얘는 2a 더하기 b 파이에다가 2k 파이가 더해진 거야. 얘는 2 더하기 b 파이에다가 4k 파이가 더해진 거야. 그러면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을 봤을 때, 아, 얘가 지금 공차가 몇인? 공차가 2k 파이인, 공차가 2k 파이인 등차 수열이구나를 알아내고 출발하는 문제예요. 공차가 2k 파이인 등차 수열인 거야. 알겠죠? 여기까지 알아내는 게 이게 어려웠고, 이제는 계산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A3이 지금 415.7이고 그 다음에 A7이 447.1인데 제일 먼저 우리한테 뭘 물어봤냐면 A5를 구하래. A5를 구하래. 그러면 A3 그리고 A7, A5 이 새끼 가운데 껴있는 새끼지. 오케이? 그래서 A3과 A5와 A7이 있을 때 얘는 등차 중항이라고 얘기해도 되고, 따라서 A5에 2배를 때리면 A3과 A7의 합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얘랑 더하면 862.8인데 그걸 나누기 2하면 얘는 A5는 431.4가 나와요. 그래서 A5는 431.4야. 됐죠? 마찬가지 방법으로 A1을 구하라는데 A1은 지금 여기서도 봐봐. A1이 뭔지 모르겠어. A1이 뭔지 모르겠는데 나는 A3과 A5를 이제 알거든. A1, A3, A5인데 얘를 몰라. 근데 얘가 415.7이고요. 얘가 431.4야.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가운데 거에 2배를 갈기면 양 사이드의 합이 나올 거 아니야. 그쵸? 따라서 얘를 A라고 놓는다면 A 더하기 431.4를 하면 가운데 거의 2배, 그러니까 831.4가 나온다라는 거고, 그래서 431.4를 빼버리면 A는 400이 나온다, 이게 나와요. 그래서 A1은 400이 나와요. 됐죠? 여기까지. 자, 그럼 마무리 지을게. 지금 아까 내가 공차를 구했어. 공차가 뭐라고 구했냐면 공차는 2k 파이라고 구했거든. 2k 파이라고 구했는데 지금 내가 첫 번째 항이 400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A3이라는 건 사실 A 더하기 2D고 얘가 415.7이죠. 근데 A1이 아까 400이라며. 따라서 2D가 15.7인 거지. 2D가 15.7이기 때문에 D는 나누기 2하면 7.14, 이거 뭐야? 7.85 이렇게 나오나? 7.85? D가 7.85야. 근데 D 공차가 뭐냐면 7.85가 2 곱하기 K 곱하기 3.14인데 파이가 3.14라고 써있으니까, 그래서 6.28 곱하기 K가 바로 7.85입니다 라는 좀 많이 거지 같은 식 하나가 나오고, 내가 구하고 싶은 건 K이기 때문에 K는 6.28을 이렇게 나누면 돼요. 그래서 6.28분의 7.85가 정답이야. 됐죠? 자, 11번 문제 볼게.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12고
5번째 항이 112래. 첫 번째 항부터 15번째 항까지 합 구하래. 그러니까 우리는 등차 수열의 합은 평균 곱하기 항의 개수야. 근데 평균이라는 거는 첫 번째 항과 마지막 항 더해서 나누기 2 하면 돼. 그래서 이게 평균이고, 평균 계산했더니 50 나오고 항의 개수가 15개 있기 때문에 정답은 750이 정답이 나오는 문제예요. 계속할게. 첫 번째 항이 5고 공차가 마이너스 4래. 그러면 얘는 일반항 자체가 공차가 마이너스 4이므로 마이너스 4n으로 출발해야겠는데, 첫 번째 항이 5이기 때문에 n에다 1 대입했을 때 5가 나와야 되니까 1 대입해서 5 나오려면 플러스 9가 필요해요. 여기까지가 AN이고, 우리한테 첫 번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 구하래. 그럼 20번째 항까지니까 첫 번째 항은 5인 거 됐고, 우리는 20번째 항, 그래서 A20을 구해야 되고, A20은 마이너스 80 더하기 9이기 때문에 얘는 70, 마이너스 71이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 항에다가 마지막 항을 더한 다음에 나누기 2하면 얘가 바로 평균이 나오는데, 위에 거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66이고 나누기 2하니까 마이너스 33이 평균이야. 평균 곱하기 항의 개수 하면 정답이기 때문에 정답은 마이너스 660이 정답이 나오는 문제예요. 됐죠? 자, 12번 문제 볼게. 등차 수열의 합이기 때문에 우리는 평균 곱하기 항의 개수를 구하면 되는데, 일단 평균 구하는 게 너무 쉬운 문제들인데, 문제는 항의 개수를 내가 몰라. 항의 개수를 모르기 때문에 이 항의 개수, 다른 말로 이 넘버를 구하기 위해선 우리는 일반항을 구해야 돼. 일반항을 구해야 돼. 일단 얘 일반항을 구하기 위해서 공차를 확인했더니 공차가 4야. 얘는 AN은 4N으로 출발해야 되고, 첫 번째 항이 10이기 때문에 1을 대입해서 10 나오려면 더하기 6이 필요해요. 그럼 얘가 항의 개수 몇 개인지 알기 위해선 맨 마지막 항 58이 도대체 몇 번째 항인지만 내가 구하면 되는 거고, 따라서 4n이 52가 나오는 n 값은 13이야. 아, 그래서 얘는 항의 개수가 13개야. 항의 개수가 13개야. 그럼 마무리 지을게. 얘가 이놈의 평균은 10 더하기 58 나누기 2 하면 평균이 나오고, 평균이 68 나누기 2니까 34가 평균이고요. 거기에 13을 곱하면 정답이 나오는 문제예요. 됐죠? 그 다음 아래 것도 계산할게. 아래 거는 얘도 마찬가지 일반항을 구하는 문제야. 일반항. 왜? 얘는 평균 구하는 건 쉬운데 항의 개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항을 구할 건데, 얘는 공차가 지금 6씩 내려가고 있어. 공차가 마이너스 6이야. 따라서 얘의 일반항은 마이너스 6n으로 출발해야 되고, 첫 번째 항이 34이기 때문에 얘는 더하기 40 이렇게 해주면 돼요. 얘가 일반항이야. 그럼 1 대입했을 때 딱 34가 나오죠. 그럼 이제 마무리, 우리는 이 마이너스 50이라는 숫자가 도대체 몇 번째 항인지를 구해야 되고, 갖다 넘기니까 마이너스 6n은 마이너스 92 나오기 때문에 항의 개수가 15개가 나와요. 얘는 항의 개수가 15개야. 그러면 이거의 정답을 구하려면 우리는 이제 평균 곱하기 항의 개수니까 평균은 34에서 맨 마지막 항인 마이너스 50을 더한 다음에 나누기 2 하면 평균이고, 계산하면 마이너스 16 나누기 2니까 평균은 마이너스 8이야. 그 다음에 항의 개수가 15개이기 때문에 이거 계산해주면 이게 두 번째 거의 정답이 나온다라는 문제예요. 알겠죠? 자, 13번 문제 볼게. 4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인수. 4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인수. 다른 말로 4k 플러스 1인 숫자 구하라는 건데, 우리가 이건 확률과 통계에서 한번 배운 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식으로 설명해. 나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런 식으로 점점점점 갔을 때 여기가 나머지가 1인 놈들, 나머지가 2인 놈들, 나머지가 3인 놈들, 얜 나누어 떨어지는 놈들, 이렇게 묶음들이지. 내가 원하는 묶음은 첫 번째 묶음인 거고, 첫 번째 묶음에서 100 이상 200 이하인 것만 내가 구해서 답을 구해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은 내가 여기 있는 것 중에서 100보다 큰 거를 먼저 찾으려면 이렇게 하는 거야. 자, 막 했을 때 100과 제일 가까운 이 100은 여기거든. 100은 4로 나누어 떨어지거든. 그래서 우리가 나누어 떨어지는 걸 찾기 쉽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가는 거야. 100이 여기 있어. 그럼 101은
여기 있겠네. 102, 103, 104, 105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리고 200이 어디에 있냐면 200은 여기에 있어. 따라서 여기에 200 바로 직전에는 196이 있을 거고 여기에 마지막이 197이 있을 거야. 됐죠? 지금 내가 원하는 묶음들을 처음부터 다시 한번 써보면 101부터 출발하 101, 105, 그 다음 109 이렇게 되겠지. 어디까지? 197까지. 이게 내가 원하는 놈들이야. 알겠죠? 알겠죠? 자, 그랬을 때 내가 원하는 건 이거 다 더하는 거 구하고 싶어. 일단 그러면은 평균 곱하기 항의 개수인데 나는 평균 구할 수는 있어. 101에서 197을 더한 다음에 나누기 2하면 걔가 평균이거든. 그럼 난 뭐만 더 구하면 끝나는 거야? 항의 개수를 구하면 더 끝나는 건데 항의 개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일반항을 구해야 돼. 자, 일반항 구하기 위해선 공차를 필요로 하고 공차가 4야. 따라서 얘는 4n 이렇게 출발할 거고 첫 번째 항 n에다가 1을 대입했을 때 101이 나와야 돼. 1을 대입했을 때 101이 나오려면 지금 1을 대입하면 4인데 여기다 어떤 증거를 해야지 101이 나오는지를 확인했더니 여기 더하기 97 이렇게 해주면 돼요. 이게 일반항이야. 이게 일반항이고 이 일반항 맨 마지막 항이 도대체 몇 번째 항인지를 구하고 싶다 이거거든. 따라서 4n이 100 이렇게 나와요. 따라서 n은 25 이렇게 나와요. 따라서 평균 곱하기 25 항의 수를 해주면은 내가 구하고 싶은 정답이 나온다라는 문제예요. 알겠죠? 자, 14번 문제 볼게. 첫 번째 항부터 다섯 번째 항까지의 합이 185. 그럼 우리는 이렇게 보자는 거야. A1, A2, A3 에서 A5까지 더했더니 185래. 그리고 열 번째 항까지는 220이래. 그러면 이렇게 보는 거 해도 되고 그냥 해도 되고 이렇게 본다면 이거 두 번째 줄이 몇이 나와야 되냐면 35가 나와야 되고 그래서 220이 딱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서 일로 갈 때 내가 얼마만큼 빠졌냐면 마이너스 150이 더해졌어 이렇게. 그러면 요 놈이랑 비교했을 때 얘가 지금 A1은 A1이고 A6은 A에다가 5D를 더한 거지. 결국에 5D만큼 더해진 거야 이게. 그 다음 A2에서 A7이 가려면 A2에서 A7이 가려면 여기서도 5D가 더해진 거야. 마찬가지 A3에서 A8 가는 것도 5D가 더해져. 그럼 계속 5D가 더해져. 그럼 5D가 몇 번 더해지냐면 5번 더해지기 때문에 윗줄에서 아랫줄 가려면 총 25D를 더해야지 아랫줄로 갈 수 있어. 근데 그 25D가 마이너스 150이라는 얘기야. 부분합을 쓴 이유는 이런 거를 우리가 알아낼 수 있다고. 이런 거를. 따라서 D는 마이너스 6이라는 거를 한 번에 알아낼 수 있어. 부분합을 가지고 구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얘기했죠. 그럼 D가 마이너스 6이기 때문에 나는 AN을 마이너스 6의 n으로 출발한다는 사실은 내가 알고 뒤에 네모박스만 구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항부터 다섯 번째 항까지 정확하게 185잖아. 그러면 이거를 바라봤을 때 그냥 멍청하게 그냥 벙하게 있는 게 아니라 얘 보면 다섯 개인데 이 다섯 개의 합이라는 건 평균 곱하기 5지. 그게 185지. 근데 이 평균이라는 건 말 그대로 가운데 센터지. 평균은 센터지. 이 새끼 센터가 A3이잖아. 결국 A3에다가 5를 곱한 게 185라는 얘기야. 따라서 A3이 37이 나와요. 아, 세 번째 항이 37이구나. 그럼 여기다가 3을 대입하면 37이 나오도록 AN만 설정해주면 된다 이거죠. 마무리. 여기 3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8인데 거기다 몇을 더해야지 37이 나오냐면 여기다 55를 더하면 되겠네. 여기다 55를 더하면 되겠네. 결론. 얘는 AN이 마이너스 6N 더하기
55 맞죠? 55 이렇게 돼요. 그럼 A인에서 Sn 바로 가는 방법 뭐였어? Sn은 이거 적분하면 마이너스 3n 제곱이고 이거 적분하면 55인데 여기다 이거 더해버리니까 더하기 52n 이렇게 돼요. 됐죠? 이게 SN이야. SN은 마이너스 3n 제곱 플러스 52n이에요. 문제는 SN이 최대가 되는 거. SN이 최대가 되는 문제에서 SN을 구하면 도라이라고 그랬어. SN 최대가 된다고 해서 SN 구하는 거 아니고 뭘 구하라고? AN이 계속 양수가 되는 걸 구하자는 거야. 계속 양수만 더하면 SN 자체는 계속 커지거든. 결국 얘는 n이 몇일 때까지? n이 9일 때까지는 계속 양수고 얘가 10되는 순간 얘가 음수가 돼버려서 얘는 n이 9일 때 SN이 최대가 된다 이 뜻이에요. 계속 양수가 될 때까지만 더하면 되는 거야. 알겠죠? 자, 이 문제는 뭐 확인해보자 뭐 개소리고 그냥 바로 갈게요. SN을 보고 바로 AN을 가는 방법만 기억하자. AN 가는 방법 뭐였어? 미분 빼기 개수. 미분 빼기 개수. 따라서 AN은 마이너스 6n 더하기 7. 이게 바로 AN이다. 라는 것만 써줄 수 있으면 돼요. 알겠죠? 서술형 어차피 안 나오니까 우리는 그리고 이거에 대한 공차는 마이너스 6이 공차고요. 됐죠? 자, 16번 문제 볼게. 자, 제7항을 추측해 보래. 그러면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추측이 되지. 그러면 일곱 번째 항은 여기 2배 해서 분의 1 하면 되죠. 그래서 일곱 번째 항은 14분의 1이야. 마찬가지.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여섯 번째 항, 일곱 번째 항. 일곱 번째 항은 그냥 7이야. 추측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너희들의 IQ를 테스트하는 것 뿐이야. 시험 문제 이런 문제 나오진 않아. 알겠죠? 자, 17번 문제 볼게. 우리는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기 위해서는 공차만 알고 있으면 되고 공차가 3이기 때문에 첫 번째 정답은 3n으로 출발해야 되는데 첫 번째 항이 7이기 때문에 1을 대입했을 때 7이 나와야 되니까 더하기 4가 있으면 돼요. 자, 두 번째 문제. 공차가 2이기 때문에 2n으로 출발해야 되고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1을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나오려면 뒤에 마이너스 3이 필요하면 돼요. 정답이야. 알겠죠? 자, 18번 문제 볼게. A3은 우리가 A 더하기 2D라고 쓰자고 했어. 얘가 4야. A7은 A 더하기 6D라고 쓰자고 했어. 걔가 16이야. 위에 거 아래 거 빼버리면은 마이너스 4D가 마이너스 12가 나와서 D가 3이 나와요. D가 3이기 때문에 AN은 3n으로 출발할 거고 3을 대입했을 때 4가 나오려면 뒤에 더 마이너스 5가 필요해요. 이게 일반항인데 우리한테 A20 구하라고 했으니 여기다 20을 대입하면 60 빼기 5니까 A20은 55가 나오는 문제예요. 일반항을 구하는 연습을 많이 하는 게 좋아. 일반항 구하는 연습을 많이 하는 게 좋아요. 자, 두 번째 문제. A2는 A 더하기 D라고 쓸 수 있고 걔가 3이야. A10은 A 더하기 9D라고 쓸 수 있고 걔가 마이너스 13이야. 위에 거 아래 거 빼버리면 마이너스 8D는 16이 나와요. 따라서 D는 마이너스 2가 나와. D가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일반항은 AN은 마이너스 2n으로 출발할 건데 두 번째 항이 3이래. 여기다 2를 대입했더니 3이 나와야 돼. 따라서 여기 뒤에 더하기 7이 필요해요. 이게 두 번째 문제의 일반항이야. 그런데 A20을 구하라고 했으니 여기다 20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40 더하기 7이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33이 나오는 문제예요. 됐죠? 자, 19번 문제 볼게. 자, 이렇게 나왔을 때는 우리가 좀 많은 생각을 해도 되는데 그냥 바로바로 가는 걸 일단 하자. A3 뭐라고 써야 돼? A 더하기 2D. A5는 A 더하기 4D. 그게 26입니다.
따라서 2a 더하기 6d가 26입니다. 결론 a 더하기 3d는 13입니다. 라는 첫 번째 식을 내가 구해낼 수 있고요. 여기까지는 어려운 거 없어야 돼. 여기까지는 전혀 어려운 거 없어야 되고, 두 번째 A4는 A 더하기 3D고요. A7은 A 더하기 6D예요. 근데 위에 앞에 거 뒤에 거 빼버리는데 그게 정답이 10, 마이너스 12가 나왔대. 근데 이거 두 개 빼면은 마이너스 3D가 나오는데 그게 마이너스 12가 나왔대. 따라서 D는 4예요. D가 4인데 사실 얘가 A4라고 해도 되죠. 물론 4를 대입해서 A를 구해도 되고, 4를 대입하면은 A 더하기 12가 13이기 때문에 A는 1이 나오죠. 첫 번째 항이 1이네요. 공차가 4고요. 그리고 이걸 보고 이렇게 써도 괜찮고요. 물론 이거는 사실 센스 있는 친구들은 A3이랑 A5를 더했어? 그래서 26이 나왔어? 잠깐만, 여기 가운데 센터가 지금 A4잖아. 그럼 A4가 A3과 A5의 등차 중앙이기 때문에 이거의 2배가 26이라는 소리 아니야. 따라서 A4는 13이잖아 까지 가는 거는 이제 좀 센스 있는 친구들, 수능까지 바라볼 수 있는 친구들은 이걸 보고 이걸 생각하는 거야. 이걸 보고 이걸 생각하는 거는 좀 숙달이 된 다음에 해보고 됐죠. 어찌됐든 간에 나는 A1을 구했고 4를 구했기, D가 4인 걸 구했기 때문에 AN은 4N으로 출발하는데 첫 번째 항이 1이기 때문에 뒤에 빼기 3이 필요해요. 이게 AN인데 우리한테 93이 몇 번째 항이냐고 물어봤으니까 얘가 93이 나오는 걸 N을 넘버 구하라는 거야. 항의 넘버 구하세요 라는 거야. 그래서 정답 4N은 96이에요. 따라서 N은 24가 나와요. 그래서 얘는 24항이 바로 24항이 93입니다. 이렇게 구해주면 되는 문제야. 됐죠? 자, 20번 문제 볼게. 11과 35 사이에 A, B, C를 넣어서 이렇게 어떤 수와 어떤 수 사이에 이렇게 수열 하나를 갖다 집어넣은 것들은 우리가 문제 푸는 방법이 살짝 느낌이 좀 다르다고. A를 우리는 11 더하기 D라고 쓸 수 있어야 돼. B는 11 더하기 2D야. C는 11 더하기 3D고 마지막 35는 11 더하기 4D야. 이렇게만 쓸 수 있으면 돼요. 결론, 얘가 11 더하기 4D이므로 4D는 24예요. 따라서 D는 6이 나와서 D를 구했기 때문에 하나하나 D를 더해주면 돼요. 얘는 17, 23, 29 이렇게 해주면 되는 문제예요. 어려운 게 아닌데 조금 천천히만 달려가면 돼. 여기 D를 더하는 거야. 그래서 A1이 첫 번째 항이 11 더하기 1D야. 이게 좀 다르다 이거야. 20번 문제만. 자, 첫째 항이 9래요. A가 9야. 그리고 문제에선 A3과 A5가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 이 말 뜻이 뭐냐면 이거를 기억하자.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라는 건 2랑 마이너스 2와의 관계 혹은 5와 마이너스 5와의 관계 이런 느낌이야. 절대값은 같고 부호가 좀 서로 다르지. 근데 이런 관계들의 특징이 뭐냐면 두 개 더해버리면 빵 나와요. 두 개 더하면 빵 나와. 그래서 두 개 더하면 빵 나온다를 좀 고급지게 표현한 것 뿐이야. 뭐가?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 이거 뭐라고 해석하라고? 그냥 합치면 0이야. 합치면 0이야 라고 해석하는 거야 그냥. 결론 A3과 A5를 더하면 0이라는 소리고 A3은 A 더하기 2D고요. A5는 A 더하기 4D야. 그게 0이라는 소리야. 결국 2A 더하기 6D가 0이고 결론 A 더하기 3D가 0인데 A가 9거든. A가 9이기 때문에 D는 마이너스 3이 나와요. 공차 알고 있고 첫 번째 항 알고 있으니까 나는 일반항 바로 구할 수 있어. 일반항이 뭐냐면 일반항은 공차가 마3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3n으로 출발하는데 첫 번째 항이 9이기 때문에 1을 대입했을 때 9가 나오려면 더하기 12가 필요해요. 이게 일반항이야. 됐죠? 됐죠? 근데 문제에서 뭘 구하래? 첫 번째 항부터 10항까지 합을 구하래.
첫 번째 항부터 10항까지 합이니까 우리는 첫 번째 항은 9라는 사실을 알고 있고 맨 마지막인 10항은 마이너스 10 대입하니까 n에다가 10 대입하니까 얘가 마이너스 18이 나와요. 됐죠? 그래서 첫 번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 나누기 2 하면 얘가 바로 평균이야. 그래서 평균이 2분의 마이너스 9가 나오고 거기에 항의 개수가 10개이기 때문에 정답이 마이너스 45가 나와요. 그래서 이거 정답은 마이너스 45야. 됐죠? 그런데 조금 더 한 번만 더 이렇게 생각도 해보자. 자, 이거 한번 봐봐. 나는 AN을 알고 있으면 SN을 바로 구할 수 있는 능력을 알고 있어. 뭐야? AN에서 SN 바로 구하는 방법은 적분해. 이 새끼 적분하면 마이너스 2분의 3 n제곱이야. 이 새끼 적분하면 12n이야. 거기다 뭘 더해? 2차의 개수를 더해. 마이너스 2분의 3n을 더하라고. 됐죠? 오케이? 그래서 SN이 바로 뭐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2분의 3n제곱 더하기 2분의 24니까 21n 이렇게 나와요. 됐죠? 거기 n에는 몇을 대입하라고? n에다 100 대입하라고. 여기다 100 n에다 10 대입하라고. n에다 10 대입하면 마이너스 2분의 3 곱하기 100 이렇게 되고 더하기 2분의 21에다가 10 곱하는 게 돼. 결론 마이너스 150에다가 플러스 105 이렇게 돼요. 정답 마이너스 45가 나와요. 물론 이거 분수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예쁜 문제가 안 나오 예쁜 느낌이 아니지만 분수가 아니고 정수면 이게 더 빠를 때도 있어요. 알겠지? 어쨌든 AN에서 SN으로 바로 가는 것도 좀 훈련하자라는 뜻이야. 좀 훈련해보자. 적분해보고 그 다음에 2차의 개수를 한 번 더 써서 2차의 개수를 한 번 더 더해서 계산을 해주면 된다라는 문제. 자, 문제 볼게. S5가 40이야. 그리고 S10이 155야. 그럼 이 두 개를 가지고 답을 빨리 구하는 방법은 사실 이거야. 잘 봐. S5는 5 곱하기 A3이야. 그래서 얘가 40이라는 소리고 따라서 A3이 8이라는 게 바로 나와. 그리고 얘는 A5.5라고 얘기하는데 5.5는 좀 그러니까 5.5는 좀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쓸게. 첫 번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 나누기 2한 게 평균인데 평균에다가 10을 곱한 게 155가 됐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짱짱 계산했더니 이렇게 되고 결국 A1 더하기 A10 계산한 게 31이라는 얘기라서 따라서 A 더하기 9D가 31이 나와요. 그래서 2A 더하기 9D가 31이 나와. 근데 얘는 A 더하기 2D가 8이야. 여기다 2배 하면 2A 더하기 4D가 16이라서 위에 가를 빼버리면 5D가 15가 나와서 D가 3 나와요. D가 3 나온 순간 AN은 3n으로 출발할 것이고 3 넣었을 때 8이 나와야 되니까 빼기 1 해주면 돼요. 이게 AN이야. A10 구하라고 했으니까 정답 A10은 30 빼기 1이므로 정답은 29가 나와요. 됐죠? 자, 이거를 내가 한번 다시 부분합으로도 구해볼게요. 부분합으로 구한다는 게 뭐냐면 A1 더하기 A2 더하기 얘는 40이야. 그랬을 때 6번째, 7번째, 8번째, 9번째, 10번째까지 했을 때 얘가 몇이냐면 115야. 근데 여기에서 일로 갈 때 5D가 늘어나. 여기서 일로 갈 때도 5D가 늘어나. 계속 5D가 5번 늘어나서 총 25D가 늘어나는 거야. 그 25D가 몇이냐면 75야. 25D가 곧 75야.
따라서 D는 3이야. D가 3이야. 됐죠? 그런데 난 또 뭘 알고 있어? 여기에서 이 가운데 항이 A3인데 평균이 A3이니까 A3 곱하기 항의 개수한 게 40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A3은 8이야. 공차 알고 있고 A3 알고 있으면 일반항 바로 구할 수 있어. 그래서 AN은 3n으로 출발하는데 3 대입했을 때 8이 나와야 되니까 빼기 1이야. 그래서 마지막 정답까지는 똑같이 나와요. 됐지? 너희들이 부분합으로 푼 거랑 그냥 푼 거랑 느낌의 차이를 좀 느끼면 돼. 상황에 따라서는 그냥 풀어도 되지만 부분합을 정확하게 알고 풀면은 좀 조금 더 이제 편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분합으로 먼저 알려준 거야. 알겠죠? 자, 23번 문제 볼게. 첫 번째 줄이 24석. 그 두 번째, 그 다음 줄부터는 3석씩 늘어났어. 그 다음은 27. 그 다음 30. 이렇게 계속 늘어난다는 거지. 그래서 20번째 줄까지 마련되어 있대요. 그때 이 공연장의 총 관람석 수를 구하세요. 그럼 어려운 거 아니야. 우린 첫 번째 항이 24라는 사실을 알고 있고 공차가 3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 우리는 이거의 일반항을 구할 수 있어. AN은 공차가 3이므로 3n으로 출발해야 되는데 첫 번째 항 24이기 때문에 더하기 21이라고 쓰면 되고 내가 원하는 거는 S20을 원해. 첫 번째 항부터 20항까지 다 더하는 걸 구하고 싶어. 됐죠? 그러면은 S20을 첫 번째 항부터 20항까지 다 더하는 건 첫 번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 나누기 2 하면 평균이고 거기에다가 항의 개수인 20개를 곱하면 정답이 나오는 거고 A1이 지금 24예요. 그럼 A20만 구하면 되는 거고 A20은 여기다 20을 대입하니까 60 더하기 21이니까 81이에요. 여기다가 2로 나누면 평균이고 거기다 20개를 곱하면 되는데 기왕이면 이걸 미리 곱하는 게 좀 편하지. 그래서 105에다가 0 붙이면 돼요. 정답은 1050이야. 정답이 1050이야. 됐죠? 근데 이건 연습 삼아. 이거 연습 좀 하자. 뭐 내가 구하고 싶은 게 뭐라고? S20이라고. AN 알고 있다고. 나 SN 바로 구하자고. SN 어떻게 구해? SN은 이 새끼 적분해. 그 다음에 2차의 개수 한 번 더 써. 따라서 SN은 2분의 3 n제곱 더하기 2분의 45n이야. 이게 SN이야. 됐죠? 근데 여기다 n자리에 몇을 대입하래? 20을 대입하래. 여기다 20을 대입하래. 그러면 2분의 3 곱하기 20 대입하니 20의 제곱이니까 400이고요. 더하기 2분의 45 곱하기 20 해주면 돼요. 계산 땅땅. 얘는 600 더하기 땅땅 450. 정답 1050. 알겠죠? 부탁인데 두 가지 다 열심히 연습을 해놔. 어떨 때 뭐가 더 필요한지에 따라서 속도 차이가 나. 알겠죠? 그래 하다 보면 너희들한테 더 편리한 게 너희들을 찾을 수 있어. 아, 이 문제는 이게 더 편리할 것 같은데. 이 문제는 굳이 이렇게까지 풀어야 되나? 이거를 너희들이 판단할 수 있어야 돼 나중에. 알겠죠? 자, 24번 문제 볼게. A 집합은 3n-1이고 n은 자연수래. 그러면 A 집합의 원소를 내가 한번 쭉 써보면 여기다 1 대입하면 2고요. 2 대입하면 5고요. 3 대입하면 8이고 이런 식으로 써지네요. B라는 집합은 1 대입하면 3이고요. 2 대입하면 8이고요. 3 대입하면 13이고 뭐 이렇게 되네요. 됐지? 그러면 이제 문제에선 A와 B의 교집합 겹치는 거 찾으라는데 얘 겹쳤네. 그 다음 겹치는 것만 찾으면 되는데 이거 좀만 더 써보자. 찾았어. 됐죠? 그래서 첫 번째 항이 8이고요. 그 다음 항이 23이야. 따라서 공차가 15짜리인
공차가 15짜리인 등차 수열이 내가 구하고 싶은 AN이라는 수열이야. 그리고 요 문제는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 뭐냐면 요 놈과 요 놈이 겹치는 건 얘는 3씩 늘어나고 얘는 5씩 늘어나거든. 3씩 늘어나는 거랑 5씩 늘어나는 거 겹치는 거는 무조건 15씩 늘어나. 겹치는 거는 무조건 15씩 늘어나서 사실 내가 23을 굳이 찾지 않아도 23으로 바로 가도 돼. 여기가 3n이 여기가 5n이면 두 개의 최소 공배수가 바로 공차가 나와요. 최소 공배수가 공차가 나와. 마무리할게요. 공차가 15고 첫 번째 항이 8이기 때문에 AN은 15n으로 출발하는데 1 넣었을 때 8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7이 필요해요. 이게 AN이야. 내 처음으로 100보다 커지는 거 구하니까 얘가 처음으로 100보다 커지는 거다 이렇게씩 써주면 되고 15n이 107보다 크거나 크면 돼요. 그러면은 n은 15분의 107이야. 계산하면 6, 7점 얼마만 해요. 됐죠? 7점 얼마만이니까 사실 직접 넣어보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어. 여기다 7을 넣으면 A7은 105에서 7 뺀 거니까 98이야. 근데 A8은 120에서 7 뺀 거니까 113이야. 그럼 이제 느낌이 맞잖아. 처음으로 100을 넘긴 거는 8이에요. 8. 그래서 여덟 번째 항이 처음으로 100보다 커지는 항이야. 알겠죠? 자, 25번 문제 볼게. 첫 번째 항이 30이래. A는 30이야. 그리고 SN이 SO. 근데 SO라는 건 다른 말로 A1 더하기 A2 더하기 이거의 합인데 이게 등차 수열의 합이면 등차 수열의 합은 평균 곱하기 항의 개수잖아. 근데 지금 얘를 보면 평균이 뭐냐면 평균이 얘가 마지막 이 가운데 센터가 이게 평균이야. 그리고 항의 개수가 5개야. 그게 SO야. 됐죠? 마찬가지. S11이라는 게 뭐냐면 S11은 A1부터 A11까지 더하는 건데 여기 딱 가운데가 어디냐면 A6이야. 얘 딱 가운데야. 그래서 평균 곱하기 항의 개수가 11개거든. 그게 S11이야. 됐죠? 그래서 평균 곱하기 항의 개수라는 개념에서 우리가 SN을 원샷에 AN으로 이렇게 바꿔치기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마무리 지을게요. 근데 A3은 뭐라고 썼냐면 A3은 A 더하기 2D거든. 거기에 5배 한 거는 얘는 A 더하기 5D거든. 거기에 11배 한 거랑 서로 같습니다 라는 식이에요. 심지어 나는 뭘 알고 있냐면 A가 30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어. 그러니까 30 더하기 2D에다가 5를 곱한 거는 30 더하기 5D에다가 11을 곱한 거랑 같아요. 계산하면 150 더하기 10D는 330 더하기 55D가 돼. 계산. 이거 넘기니까 45D는 넘기니까 180. 따라 D는 몇이냐? 딱 안 떨어지나? 4죠, 4. D는 4. D가 4예요. 끝났어. AN은 4N으로 출발하고 첫 번째 항이 30이기 때문에 더하기 26이 필요해요. 됐죠? 자, 마지막 문제가 제일 포인트야. SN의 최대값. SN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을 때 SN을 구한 순간 병신 소리 듣는다고. SN 구하라는 게 아니야. 오케이? 잠깐 타임. 음수 나야 돼. 자, 오호, 틀렸다. 이거 넘기니까 45D는 마이너스 180이구나. 미안.
45D는 마이너스 180이네. 그래서 D가 마이너스 4네. 그래서 AN이 마이너스 4N 더하기 34가 되는구나. 쏘리. SN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거니까 얘는 뭐냐면 SN으로 구하는 게 아니라 언제까지? 양수를 계속 더할 때까지가 최대야. 양수일 때까지가 최대야. 그러면 n에 몇 대입할 때까지가 양수냐면 n에 8 대입할 때까지가 양수야. 9를 대입하는 순간 더 얘가 음수가 돼버려. 그러니까 마지막 우리한테 뭘 구하라는 문제냐면 우리한테 S8 구하세요라는 문제야. 됐죠? S8이라는 건 첫 번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 나누기 2를 해서 평균을 구하고 거기다가 항의 개수인 8개를 곱하면 정답이 나오는 거고 A1은 30이었고요. A8은 여기다 8 대입하니까 2가 나와요. 됐죠? 나누기 2 곱하기 8 하면 돼요. 기왕이면 이걸 미리 하자. 결국에 32에다가 4를 곱하면 정답이니까 정답이 128이 나오는 문제예요. 됐죠? SN의 최대값은 128이야.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내가 구하고 싶은 게 S8이라고 한 번에 구할 수 있다고. 어떻게 AN을 가지고 나는 SN을 바로 쓸 수 있거든. 어떻게? 이거 적분하면 마이너스 2n 제곱이야. 더하기 34n. 그 다음에 앞에 있는 계수 그대로 한 번 더 써. 마이너스 2n. 그러면은 마이너스 2n 제곱 더하기 32n이 바로 SN이에요. 근데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S8이니까 여기다 8 대입하면 돼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2 곱하기 8, 8은 64 더하기 8 곱하기 32니까 256 이렇게 돼요. 그래서 128 더하기 256이니까 정답이 128이 나와요. 정답은 똑같이 나와. 알겠죠? 계속 지금 일부러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일부러 SAN에서 SN을 바로 구하는 것도 연습을 많이 해주면 속도감이 엄청 붙는다. 나중에 알겠죠? 자, 26번 문제 볼게. 첫 번째 항부터 n항까지 합, 다른 말로 SN이 SN을 알려줬어. KN제곱 더하기 n이래요. 그럼 이거의 일반항은 미분 빼기 2차 계수였어. 미분 빼기 2차 계수가 SN에서 AN으로 가는 방법이고 거꾸로 AN에서 SN 가는 방법은 적분 더하기 2차 계수야. 적분 더하기 2차 계수야. 이거 좀 기억하자. 자, 그래서 얘 미분하면 2kn 더하기 1인데 거기서 2차의 계수인 k를 빼주면 돼요. 마찬가지 SN이 이번엔 또 뭐래? SN이 n제곱 더하기 kn이래. 그럼 이거의 일반항은 bn은 얘 미분하면 2n 더하기 k인데 거기에 2차의 개수가 1이니까 1을 빼주면 돼요. 문제에선 a3 여기다 3 대입한 거 n자리에다가 3 대입한 거니까 6k 더하기 1 빼기 k 이거랑 여기 b에다가 5 대입한 거 b에다 5 대입하니까 10 더하기 k 빼기 1 이랑 같습니다 죠. 결국에 5k 더하기 1과 k 더하기 9랑 같은 거야. 넘어가면 4k는 넘어가니까 8 나와요. 그래서 k는 2가 나오는 문제야. 됐죠? 자, 27번 문제 볼게. A10 다른 말로 A 더하기 9D가 16이고 A25 다른 말로 A 더하기 24D가 91이래요. 위에 거 아래 거 빼버리면 15D는 75야. 됐죠? 따라서 D는 5야. 근데 나한테 뭘 구하라냐면 A5에서 A3 빼래. A5는 A 더하기 4D야. A3은 A 더하기 2D야. 빼버리래. 나한테 뭘 구하라는 거야? 2D를 구하세요라는 문제야. 따라서 정답은 5 곱하기 2니까 정답이 12 나오는 문제예요. 그냥. 됐죠? 자, 네 번째 항이 7 다른 말로 A4 다른 말로
A 더하기 3D가 7. A 11 11항 11항. 그러니까 A 더하기 10D가 21. 위에 거 아래 거 빼버리면 마이너스 7D는 마이너스 14. 따라서 D는 2까지. D가 2이므로 A는 1. 됐죠? 그럼 다 구했어. 우리는 일반항을 구할 수 있고요. 일반항 AN은 공차가 2니까 2n으로 출발하는데 첫 번째 항이 1이니까 마이너스 1 이래주면 돼요. 문제에선 첫 번째 항부터 20방까지 하고 합 구하래. 그러니까 우리는 S20을 구하라는 문제고, 그거는 첫 번째 항과 맨 마지막 항을 더한 다음에 나누기 2하면 평균이 나올 것이고, 그 평균에다가 항의 개수를 곱하면 정답이야. 근데 첫 번째 항이 1이었고요. 20번째 항은 20 대입하니까 39예요. 두 개 더한 거 나누기 2 한 다음에 곱하기 20 하면 정답이기 때문에 정답은 400이 나오는 문제야. 정답이 4번이야. 됐죠? 근데 기왕이면 요렇게 또 한 번만 더 하자. 연습 삼아. AN을 알고 있어. 나는 S20을 구하고 싶어. 나는 SN을 구할 수 있어. SN 어떻게 구해? SN은 적분 더하기 2차 계수. 됐죠? 적분 더하기 2차 계수 n. 자, 뭔 소리냐면 이 적분하면 뭐야? 자, 이 적분하면 n제곱 마이너스 n이야. 근데 2차의 개수 1이니까 더하기 n 하면 돼요. 그래서 SN은 그냥 n제곱 나와. 됐죠? 2차 개수가 1이라서 1n 쓴 거야. 됐죠? 2차 개수 n. 자, 그래서 S20이란 여기 20 대입하는 정답 400이야. 됐죠? 이렇게까지 하는 것도 연습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게 빨라져. 어느 순간 적분 더하기 2차 계수 n이 빨라질 때가 있어. 알겠죠? 자, 첫 번째 항이 31, 공차가 마이너스 5. 그러면 AN을 바로 구할 수 있죠. AN은 마이너스 5N. 첫 번째 항이 31이니까 더하기 36 이렇게 주면 되죠. 이게 일반항이야. 문제에서 첫 번째 항부터 n까지 합의 최대값, SN의 최대값. SN의 최대값은 SN을 구하는 게 아니고 항상 언제까지? 양수가 될 때까지 계속 더하는 거. 결국 양수가 될 때까지 더하는 거. 결국 n이 몇일 때까지? n이 7일 때까지 더하는 거. 나한테 S7 구하라는 문제야. 얘 8 되는 순간 음수가 되니까 안 돼. 7까지가 양수야. 됐죠? 나한테 S7 구하세요. S7이라는 거는 첫 번째 항 더하기 S7 나누기 A7 나누기 2 곱하기 7 해도 되고, 사실 S7은 가운데 항이 딱 네 번째 항에서 가운데거든. 평균 곱하기 항의 수가 끝이니까 이렇게 계산해도 되고요. 됐죠? 이렇게 계산해도 답이고요. 마무리. 이거 A1은 31이고요. A7은 1이에요. 나누기 2해. 곱하기 7이야. 32 나누기 2니까 16이야. 16 곱하기 7이니까 정답이 112가 정답이 나오는 문제예요. 이렇게 구해도 된다고? A4가 몇이냐면 16이야. 답이 112야. 됐죠? 또 마무리 어떻게 구할 수도 있어? 여기서 SN을 바로 구해. SN은 적분 더하기 2차 개수 n이야. 적분 더하기 2차 개수 n. 적분하면은 마이너스 2분의 5 n제곱 더하기 36n 마이너스 2분의 5n 더하기 2분의 72니까 계산이 좀 더럽다 이건. 그치? 계산이 더럽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이거야. 이거는 근데 이게 좀 홀수 나오고 이게 적분했을 때 이렇게 나오면은 조금 그러네. 계산이 좀 더럽네. 아무튼 이렇게 구할 수도 있다라는 거 연습하라는 거. 연습. 적분 더하기 2차 개수 그대로 한 번 더 쓰면 돼요. 알겠죠?